네, 안녕하세요. 정성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시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 그리고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또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대형 학원이나 소위 말하는 뭐 대형이나 중형이나 소형에 다 있었는데 학원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잠깐 쉬면서 수능에 집중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들리고요. 학생들한테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을 썩 크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학생들마다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제가 이제 제 생각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 있다면은 그 그룹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느껴보시면 좋아요. 이게 그룹이라 하면은 내가 속해 있는 학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정보를 얻고자 뭐 구독하고 있는 카톡방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저는 뭐 수능 공부하는 동안 학원을 좀 쉬려고 합니다라는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건 다들 비슷한 마음이 들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시보다는 우리가 바로 치러야 하는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시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내 마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수시가 코앞에 있고 뭐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막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 발표가 하나 둘씩 나고 있죠. 지금 나기 시작하는 지금에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정시를 위해서 수능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쉬워요. 이제 이때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흔히들 이제 하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정도 기본기는 잡혀 있으니까 수능까지 딱 이렇게 하고 수능 잘 끝내고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왜 위험하냐면 철저하게 본인의 포지션에서만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수능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는 하루하루 연습을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실기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몸의 어떤 감각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작동을 해요. 내가 만약에 하루 동안 연습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냥 직관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떤 사람은 하루 연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하루치보다는 내가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한 명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하루가 아니라 이틀치의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떤 수치대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학원이든 뭐 개인 레슨이든 단체든지 간에 혼자 준비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수능을 준비하면서 연습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무조건 있거든요. 무조건 있어요. 수능에 올인을 내가 딱 해야 되겠다 하고 무언가 약간의 조급함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수시로 학교에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공부, 수능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준비를 해놓는 사람들은 좀 극히 드물어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말이 떨리네. 이게 내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은 혹시 모르니까 대비하면서 그때 공부를 해놨었던 사람들, 공부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씩 주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성실한 사람들이고 그런 여러분들의 성실함이 반드시 꼭 보답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냐 나 이런 불안함이 딱 들 때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만 하고 이제 막상 실기 준비에 대한 것들의 비중을 더 올리게 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때가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야, 난 할 수 있어."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굉장히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나에 올인을 딱 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을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 수시를 준비하느라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쳐서 연기를 잠깐 쉬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뭔가 생각을 하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혹은 공부에 올인을 해 가지고 수능 성적을 올리는 데에다 집중을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수시 결과가 좋지 않고 마음을 어떻게든 다 잡으면서 일단 뭐 '내가 공부를 딱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 보자.'라는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사실 이제 공부에 그렇게 엄청난 집중력과 시간을 쏟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정시는 아직 시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앞에 있는 수능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지만, 막상 이제 또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은 바로 연기나 내가 특기를 해야 되는 것들에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마음이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막 쉽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수능을 마친 다음에, 왜냐면 수능 공부하느라 또 여러분들은 고생을 하셨고, 생각해 보니까 수시 끝나고 바로 수능 공부했고 여기까지 굉장히 수고한 나 자신에게 뭐 어떤 휴식 시간을 약간은 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12월 뭐 이렇게 되면 슬슬 캐롤 소리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수시에도 내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잠깐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고 싶고 막 생각이 정말 많아지면서, 아 이거 내가 이제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진짜 많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아주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능 공부와 실기에 대한 준비를 병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여기에 대한 비중을 한번 잘 조절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쵸?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굳이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수시가 딱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게 뭐 죄책감 느끼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당연히 드는 생각이에요. 요즘은 그리고 이 조금만 알아보면은 어떤 학원이 뭐 몇 명을 붙였고 뭐 어디에 몇 명이 갔고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는 너무나 쉬운 세상이 되었잖아요. 우선 이제 제가 경험하거나 다른 분들께 들었었던 내용으로 학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이 각 학원마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이 학교 뭐 저 학교 중복으로 합격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학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녀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대형 학원인 경우는 이제, 큰 학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인원수가 많아서 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으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을 경우가 많고,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다는 거는 각 학원에 있는 뭐 어떤 학교들을 지원했을 때 여기저기 중복으로 붙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형이나 소형 같은 경우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년소녀 가장 노릇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 학원에 내년에 그런 마케팅의 효과를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타 플레이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소위 이제 탑 클래스 대학을 붙은 학생이 그 한 곳만 딱 붙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 한예종만 붙고 나머지 지원했었던 학교 다 떨어진 학생이 있거든요. 이거 실화입니다. 네,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할 때 대회를 열어서 장학생을 선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재수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에 이제 1차로 합격을 했는지 혹은 뭐 어느 학교에 예비로 합격을 했었는데 빠지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학원에서 그런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비를 받거나 1차에 합격을 많이 받았었던
학생들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 학원에서는 놓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할인을 따로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1차 합격을 하셨었던 분들은 아마 학원을 옮기시게 될 때 학원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담을 다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원을 선택하게 될 때 저 학원이 뭐 저 학교 많이 붙였다는데 뭐 하면서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깊이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일례로 뭐 대형 학원에서 소형 학원으로 옮겼는데 합격을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아니 그럼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은 본인들이 잘해서 학교를 간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야기가 와전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 학생이 합격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들였었던 선생님들의 수고스러움을 제가 이야기를 빼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학원에 대한 포지션을 여러분들 학생분들이 들으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원을 옮기시면 좋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진짜로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성의가 없다고 느끼시는 경우예요. 내 친구와 나한테 쓰는 에너지가 다른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나도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고 내 입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입시에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들이 나처럼 열정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옮겨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옮기셔야죠. 그런 포지션에 있다면은 나한테 신경을 써주지 않는 곳에 내 시간과 뭐 물질을 투자하면서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학원을 선택하게 될 때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잖아요.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뭐 어디 지원했냐, 1차 합격 받은 곳 있냐,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 정시는 뭐 어딜 생각하느냐 등등,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학원 쪽에서는 당연히 학생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야 되는 질문이 어떤 게 있냐면, 연기 영상 있으면 좀 보여줄래? 라는 거예요. 내 연기에 대해서 혹은 내 특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고민을 해주실 수 있는 곳,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니면 그냥 고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내가 이곳에 당장 등록을 하지 않을지언정 진심으로 내 실기 능력에 관심이 많은 곳, 그리고 내 영상을 보신 다음에 해주시는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드백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하면서 시간이 조금 이제 흐르고 난 다음에 뭐 열심히 노력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너 정말 대학 갈 수 있어,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음, 물론 중요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보다 여러분 실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곳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학원을 옮기시면서 상담을 다니셨던 횟수보다 한 학원에서 상담을 잘하시는 선생님이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횟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빠르게 느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진심으로 상담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원을 결정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실기 능력을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내가 '그래 여기는 이런 것 같고 내가 이거를 살짝 이렇게 돌려서 물어볼까? 그러면 약간 이런 태도를 취해 볼까?'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별로 썩 그렇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정말로 내 실기 능력에 관심이 많은 곳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는 기준에 넣어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피드백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결정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시가 끝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능 공부하고 실기를 절대로 놓지 마시고, 차이 많이 나요 이때. 제가 한번 딱 그 예종 끝나거나 이럴 때 제가 좀 두려운 기간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때 제가 뭐 그때 영상이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예종 끝날 때 혹은 뭐 수능 수시 끝날 때, 그리고 한 해가 딱 넘어가고 1월 1일이 될 때 뭐 이럴 때도 있거든요. 갭 차이가, 실력의 차이가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실기에 대해서 놓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연기노트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어, 께서 정말 다 원하시는 대학에 들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뭐 잘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또 저는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누면 좋을지 한번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또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